이번 시간은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시민불복종은 일단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시민불복종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먼저 잘 써드릴 텐데요. 시민불복종이라 함은 일단 어떤 법이나 정책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아이가 좀 부정의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는데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위반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모두 정당하다,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사회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개별적인 사람이 주장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소로라고 하는 작가이자 사상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실천가라는 사람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로는 멕시코 전쟁에서 흑인의 어떤 차별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주가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그 노예 제도 같은 것들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을 내는 것이 그런 제도를 찬성하게 되므로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로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어떤 국가의 시민이라서 그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양심과 정의관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거역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의 근거다 그러면 개인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소로 선생님이 유명하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먼저 인간이고 이후에 국민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국민 되기 이전에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준법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에 따르는 그런 양심적인 행동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소로 선생님의 시민불복종의 경우에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부정의한 법을 다 시민불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부정에 대해서 가 심의불복종의 대상이에요. 모든입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기초를 두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기에 관련돼서는 즉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도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일 필요는 없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민불복종은 바로 가능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기는 합니다만 소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특별히 시민불복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이 맞지만 소로의 경우에는 폭력적인 방법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소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떤 확실한 이론가로서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조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로와 가장 많이 비교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전 시간까지 계속 중요하게 나오셨던 롤스 선생님입니다. 롤스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64페이지 에 보시면 롤스의 사회를 선생님이 나누어놓은 표가 있어요. 그 표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롤스는 이제 원초적인 입장이 지나고 우리 현실 사회가 되면 이 현실 사회는 크게는 5가지지만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질서정연한 사회로서 질서정연한 사회 중에서도 조금 그 비민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있고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사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롤스 선생님은 정의의 원칙은 굉장히 완벽하고 좋지만 현실 국가에서 이 정의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정책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부정의한 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롤스의 시민불복종은요, 그 근거가 정의의 원칙이에요. 정의의 원칙은 사회를 만들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의 기본 틀, 롤스가 절차적 정의 중요했잖아요. 절차적인 어떤 틀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근거해서 부당하고 부정의한 어떤 정책과 법이 있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시고요. 이 정의의 원칙을 다른 표현으로 공유된 정의관, 혹은 뭐 다수의 정의관,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어떤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발생을 한다면 시민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데요. 차 등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아요.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차등의 원칙은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보면 시민불복종을 일으킬 때 내가 이러이러한 기준 중에서 차등의 원칙이 기준인데 이러이러한 것을 중에서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민불복종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본다면 올바른 시민불복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수의 정의란 공의된 정의관에 의한 것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 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 운동에서 제외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 정의의 원칙이 이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정당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호협력 체계를 위해서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잘 실현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좀 특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그냥 선생님이 구분한 건데요. 롤스의 표현으로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롤스는요, 이게 정당화 조건이라고 본다면 롤스는 법이라고 하는 것의 충실성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여야지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체계, 사회 체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사회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롤스의 정의사회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이 시민불복종 운동이 가능한 사회는 체계 자체가 정의로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만 시민불복종 운동이 가능하고요. 정의로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아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 해외 원조, 전쟁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의 체계는 이미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회이므로 그 체계를 벗어나고 그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어요. 때문에 롤스 선생님은 이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의 실현의 목적인 경우에
맞아야지만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법의 충실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다면 청구권이나 청원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이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 체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고, 그 체계의 최대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민불복종 운동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요.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폭력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이거는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한 어떤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롤스의 생각의 시민불복종은 평화롭게 비폭력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야만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롤스의 시민불복종은요, 어쨌든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각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면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정의의 원칙에 심각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정의롭지 않은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로의 모든 부정의가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과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부정의한 어떤 법이나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해봐야 돼요.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요. 최후의 수단과 비슷한 표현인데요.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이 있으셔야 돼요. 성공 기대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체제 자체가 정의로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체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의 마땅한 의무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법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체계는 존중하지만요, 법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우리가 법과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도들을. 그 체계 안에 있는 법은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부정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은요, 법의 경계 밖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
체계는 인정하지만, 충실성을 인정하지만 체계 자체는 큰 틀이고요. 그 틀 안에서 만들어진 개별적인 법이나 정책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법이나 정책들에게서는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벗어난 행위. 따라서 롤스에게 있어서의 시민 불복종은 일단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때문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여기와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사회 체계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른 형벌 제도이므로 그 형벌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을 어긴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롤스 선생님은 강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롤스 선생님의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롤스 선생님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도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로서 법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만들어진 일부의 법이나 일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의 법이나 일부의 정책이 잘못된 경우에는 위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롤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최근 이제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싱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싱어를 처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싱어 선생님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리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공리주의 사상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지켜주는 게 선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지 못하고 악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면 악한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수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공리주의에서도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1단원에서 2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공리주의도 규범윤리학의 이론 규범윤리학에 들어간다,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셨거든요. 따라서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산출하는 것이 그 사회가 원하는 정의야라고 보아서 싱어에 있어서도 다수의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고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수의 정의관이 있다. 다만 공리주의자인 싱어 선생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수의 정의관이 롤스 선생님처럼 정의의 원칙으로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하게 알아두시자면, 롤스가 주장하시는 단일한 정의관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롤스는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정의의 원칙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산출되는 기준은 사회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롤스식의 단일한 정의관은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싱어에게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이런 최대다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면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특징으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산출되어지는지를 이분은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에 있어서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산출하는지를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전개가 되어야지 그냥 이거 나쁜 거 같은데 라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싱어 선생님도 롤스와 동일하게 그냥 무작정 즉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 이후에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되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익이 될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수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고 이분 역시 어떤 다수가 만든 어떤 정의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똑같이 처벌도 감수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역시 다수의 정의관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지난 롤스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비폭력적인 어떤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되어야지만 다수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정당한 이런 걸 잘 지켜서 행한 시민불복종이라면 도덕적이다. 위법 행위이지만 도덕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몇 사람이 좀 더 나오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크게 시험 문제에서 거론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꿀 거예요. 드워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헌법 정신이어야 된다. 헌법 정신 쉽게 생각하면 롤스의 어떤 체계인 거예요. 헌법은 어떤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근거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 결과라 하더라도 그 재판소의 결과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전에 유신헌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거라고 한다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디 선생님 있으신데요. 간디 선생님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비폭력적이고 영국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셨던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 운동에서는 매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서 자세하게 프린트와 EBS 특강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